후성 유전학은 유전자 변이론에 익숙했던 1950년대에 영국 생물학자인 코너드 워딩턴이 배아에서 인간의 발생 과정이 DNA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새로운 이론은 거부당하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명예인 시냐 히로미에 의하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 5,000쌍을 수석한 결과 나이가 들어 같은 질병의 걸릴 확률은 2.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 오만의 생명 현상을 결정짓는 DNA 염기 서열을 해석한 인간 개념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지만 이 유전자로는 질병의 원인은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유전자가 아니라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닐까요? 후성 유전학을 따르면 질병 유전자 운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2003년에 과학자들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비만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런 변이가 일어난 쥐들은 노란색 털과 식탐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료를 먹으면 점점 비만되어 갔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같은 사료의 엽산, 비타민 B12, 콜린, 시타움에서 추출한 베타인 등의 영양 성분을 보충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손 개체들은 정상적인 갈색 털과 정상 몸무게로 태어났습니다. 영양 성분이 저런 변이 비만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실험으로 유전자 정보보다 유전자가 발현되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간 알지 못했던 생명체의 변화와 신비가 후성 유전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늑대의 후손이 25에서 30대를 거치면서 친화성을 가진 성격으로 변해 개가 된 것도 후손 유전학의 변화로 이해가 됩니다. 약 100년 전에 한국인의 평균 키와 몸무게와 수명이 지금과 현저히 다른 이유도 유전자가 대를 이어가면서 선택적으로 키가 클 수 있는 유전자가 더 발현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운명을 거스르고 영향과 환경에 따라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후성 유전의 신세계를 모르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엄마와 같은 유전자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암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입원과 난소를 제거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 유전자가 질병을 결정짓는다는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DNA 자체가 건강과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DNA가 발현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희망의 유전자와 장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연구를 통해 장수 유전자의 시도토인이 밝혀졌습니다. 구텐그르센 대학교의 토마스 뮤지크님이 장수 유전자인 SAIR2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수 유전자는 수명에 관련된 IGF-1 수용체 유전자의 조변이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선충의 수명을 2배로 늘려주었습니다. 노화와 수명 연장도 후천 유전자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사 초프라는 장수 유전자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발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활동적인 생활과 만성 염증에 대한 대처, 건강을 위한 노력, 높은 이상과 목표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만성 염증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들도록 노력하면 장수 유전자는 매우 강하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책 뒷부분에서는 만성 염증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원래 식사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인체는 질서 정하는 시스템이고 질병은 몸의 질서가 깨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후성 유전학은 질병 유전자와 가족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환경은 장수 유전자가 잘 작동되도록 돕습니다. 이 면역력이 왜 떨어졌을까요? 깨져버린 면역 수치가 있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배달 주문이 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습관적으로 먹은 약은 내 몸을 죽입니다. 손이 너무 깨끗해진 문제입니다. 지나친 단백질이 내 몸을 망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깨집니다. 꺼져버린 면역 수치가 있습니다. 이 후성 유전학과 유전자 메타체화가 암세포를 만듭니다. 총을 장전하는 것은 유전자이지만 반응에서 잠기는 것은 환경이라고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유전자와 건강의 관계는 동일한 식재료를 주달로 요리사와 맛이 달라지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의로 동일한 유전을 받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유전자까지 동일한 생산 동일로 하더라도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질 확률은 약 98%입니다. 반대로 보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가 동일한 질병을 거주 환경하면 2%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을 유전자 그 자체보다 후성 유전학 에서 많은 요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 매치와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유전자는 그 배열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그 배열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치라는 유전자의 수갑을 채우는 것과 같아서 중요한 생명 유지 반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중요한 유전자 매치라는 화될 경우 약간 매치가 될 경우 세포가 정상기동을 하지 못한 암세포가 됩니다. 암세포는 유전자 매치라의 결과입니다. 면역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암세포는 악원에게 들어온 적군의 스파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세포를 스파이로 만드는 매치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유전자 매치라는 내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일어납니다. 이 요인들은 대부분 몸의 다양한 소소가 쌓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흡연이나 대기 오염,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나 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식품의 성분들이 혈관과 세포의 특수성을 흘러들어 유전자 매치라를 일으킵니다. 아무리 건강한 유전자를 가졌다라 할지라도 독가스를 마신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유전자보다 환경이 면역을 결정합니다. 특히 몸에 쌓인 독성을 배출해내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배는 늘 신장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합니다. 신장은 조금이라도 소독해 쇠지에서 독성 물질을 잘 내보내야 합니다. 림프관은 세포와 조직에 쌓인 림프면이 나가는 동맥 격결 칸찰 중에 수행해야 합니다. 림프관을 다리 기능과 달리 신장의 맞벌이로부터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몸의 부위에 림프전이 모여있습니다. 만약 거의 몸을 움직이는 속도에 닿고 쌓이는 생활방식으로서 몸이 아플 것이다. 몸에 쌓이는 수액 막판상을
근처에 워낙에 배출될 때 면역의 미세치의 오작 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요소 없이는 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은 식물, 동물, 사람이 잡으면 영천 일뿐 할 수 없습니다. 식물이 여러 만듭니다. 효소를 이용해 잘못하고 잘못해서 누구처럼 또 다양합니다. 요소가 없으면 삶은 포도나게 되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릅니다. 소화기에 들어가서 숨을 쉬고 눈금을 깜빡이고 숨을 쉬고 면역세포가 움직이는 모든 활동도는 효소 덕분입니다. 이 효소는 항염자가 혈액정화자가 세포 세대까지 생명에 관련된 활동도를 지원합니다. 인체내 효소 보존 결과는 각종 질병으로 침 안에는 효소의 섞인 어린이들은 침을 줄줄 흘리지만 노인들일수록 침이 마릅니다. 최근 연구에서 60세가 되면 30세보다 효소가 50%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세포 안에는 카탈레이스가 같은 효소가 75,000가지나 있습니다. 카탈라이스는 일소의 과산화 분자 1만 개를 분해해서 독성을 제거합니다.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보내주는 작용입니다. 간이 해독 작용을 잘 해내는 이유는 이 효소가 간세포에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탈레이스는 바이러스 역사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UCLA와 중국 북경화공대학교 연구팀은 단적으로 존재하는 카탈레이스가 희멸에 같은 원숭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를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스미스 리얼즈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면역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면역물질 전달하는 모든 움직임 속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효소의 역할이 넘쳐날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포도당 한 분자의 생성산차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절대 이러한 세포를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유전 정보가 잘못된 지정된 효소 만들 시험을 못하게 생명증으로부터 발급을 못하게 됩니다. 선천적인 유전병에 받은 이 효소가 건전한 종양미세인 세대입니다. 비행진 불사 쟁모반은 그 자체입니다. 면역증 저하는 효소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전자나 영양성분, 칼로리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효소입니다. 효소는 인체가 만들게 하지만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섭취하면서 얼어지기도 합니다. 효소는 42도 이상이 되면 살성이 깨집니다. 직접적으로 이건 음식에는 효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효소는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노화세포가 면역을 방해한다는 데 대해 연설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